닭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 만적어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밥보다 술보다 음악과 글을 더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문학과 음악 요정 강백수입니다. 올 한 해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와. 저는 봄이 참 아쉬워요. 그래서 진짜 날씨도 좋고 기분도 되게 좋아지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나가 놀고 싶은 마음도 크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시고 취업 준비 열심히 하셔가지고 취고에 성공하시면 너무 저희가 기쁠 것 같아요.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런 게 문제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콕콕 집어서 완전히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무슨 달? 가정의 가정의 달! 일단 취업부터 하고 가족들 챙기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취업이 간절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가족들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고 잘 챙기고 싶고 든든한 어떤 기댈 수 있는 벽이 되어주고 싶고 뭐 그런 거가 아니겠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취준생이 아닌 직장인으로서 당당한 5월을 맞이하길 바라면서 저희 다스베이더도 같이 함께 열심히 여러분들과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한번 보여주세요. 네, 프로필 이렇게 도착했고요. 제가 프로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름 윤태진 가명이고요. 학력은 지방소재대학 졸업이고요. 나이는 28살입니다. 지원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향후 지원기업은 공기업 사무직무에 지원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고요. 특이사항은 ROTC 장교 전역, 4개월간 근로복지공단 사무직 인턴, 자소서를 쓰면 내용 구성 자체가 너무 딱딱하고 읽는 사람에게 흥미를 유발하거나 와닿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라고 프로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 전에 다뤘었죠? 그렇죠. 그리고 ROTC 장교 출신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고 그래서 조금 친숙하게 오늘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글쓰기 자체에 이제 고민이 좀 있으시니까 오늘 또 저도 또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강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 공기업계 삼성이라고 불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인문계학생들, 상경계학생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인기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고, 특히 이제 뭐 한전 같은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이 서류 합격률이 100배수까지 합격이 가능해요. 네.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배수만 합격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이 지원을 하시면 9명 이상이 서류 전형에서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는 좀 더 또 간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기업 공공기관을 통틀어서 자기소개서 항목이 가장 어려운 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가 자소서에 좀 더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 자소서 이 고민을 보면서 패러다임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흥미를 유발하고 와닿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거 자체가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간결 명확하면 돼요. 근데 우리 지원자들이 뭔가 이걸 보면서 재미가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여기서 뭐 흥미, 그 다음에 뭐 호기심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평가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 평가자들이 너무 재밌어, 다음 거 빨리 보고 싶다 이러면서 보지 그냥,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딱 간결 명확하게 뭘 강조할 거냐, 이제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우리 지원자분께서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백수 씨도 좀 전에 이제 글쓰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좀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예고를 하시긴 했는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솔직히 자소서라는 게 좀 정해진 내용이 없긴 하지만 그 기본적인 글쓰기 자체가 좀 안 되면 태진 학생처럼 좀 난감할 것 같은데요. 네. 글쓰기 뭐 구성 팁 뭐 이런 것들 좀 하나씩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다스베이더 하면서 글쓰기에 이제 가장 많이 노출되는 문제점들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 첫 번째로 문장이 긴 친구들이 있어요. 네, 문장이 길면은 일단 내 문장이 길구나는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내 자소서가 몇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보고, 그리고 문장 안에 콤마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 문장이 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장의 길이 짧을수록 간결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쓰기 전에 개요를 작성을 하는데요. 개요 작성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강쌤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 설명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황 설명에는 몇 퍼센트 정도를 할애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몇 퍼센트 정도 할애할 것이고 이런 플랜을 좀 미리 짜놓고 글을 쓰면은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퇴고인데요. 퇴고. 글을 다시 다듬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건 비문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자기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주변에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읽어보라고 이렇게 좀 요청을 하면서 가독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보는 그런 과정, 이렇게 세 가지 과정 정도를 거치시면은 좋은 자소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꿀팁인데요. 네. 취준생 여러분들 요 꿀팁 세 가지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자소서 작성할 때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태진 학생이 지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소서 문항을 또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길어요. 깁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씩 천천히 좀 살펴볼게요. 네. 1번 항목은 어쨌든 상대방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설득, 그 다음에 이제 갈등 관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지원자가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좀 해줘야 되고요. 갈등에 대해서는 이제 존중하시고 그 니즈를 찾아내신 다음에 이제 조율하는 그런 모습이 강조돼야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상황을 예측하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대외 변수라든지 아니면 뭐 내부 어떤 환경 변화를 통해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해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양보를 했던 경험,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 능력의 팀워크처럼도 느껴지는데 뭐 직업윤리 능력으로도 연결해서 뭐 강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4번 항목의 직업윤리와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3번 항목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팀워크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팀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역할을 양보한다든지 기회를 양보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 지원자가 어떤 희생하면서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본인이 실수는 누구나 감추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꾸밈없이 털어놓아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 경험이 있느냐, 이제 직업윤리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여러분들 정직했던 경험, 그다음에 원칙을 지켰던 경험, 그거 별개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지원자의 어떤 특정 상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직업윤리 능력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역시 공기업이라서 답변을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근데 우리가 쓰다 보면은 우리 강조하고 싶은 부분 강조하고 그러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여기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감점이 이루어지나요? 일단은 자기소개서가 구체적이다라는 것은 그거대로 따라만 오면 합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누락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그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글자 수를 어느 정도로 할애하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자소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적인 측면들은 대부분 충족시켜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진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다 읽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분의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에 고민이 있는 친구라고 했고 그래서 글쓰기에 이제 꿀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읽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총평을 걱정 말아요 그대 이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은 걸요 라고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강쌤이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글쓰기 스킬적으로는 아주 이제 좀 자잘한 문제점만 좀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글쓰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인간적으로 합격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합격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사실 오늘 좀 걱정되는 게 네. 이 분이 저한테 이제 의뢰를 줬단 말이에요. 네. 우리 다스베이더에. 근데 딱 봤는데 좀 깔려고 몇 개 항목을 좀 봤는데 그렇게 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야, 근데 이 정도도 떨어져? 야, 역시 건보 합격하기 쉽지가 않구나. 그걸 좀 느꼈고요. 네. 그래도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뭔가를 좀 개선하긴 해야 되고 나중에도 면접을 위해서라도 이 질문에 대한 정교함을 좀 더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 담아내시되 너무 이 정도 수준이면 자소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 오히려 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늘은 워낙에 칭찬이 많아서 이제 기분이 언짢으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네. 그래도 응원 한번 해드려야겠죠? 네. 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뺨! 네. 자,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 자소서 두 번째 항목이고요. 앞으로 발생할 문제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했던 경험을 기술하라 라는 두 번째 항목이고요.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뭘 묻는 걸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제 말 그대로 국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의료보험 체계라든지 여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서 나중에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예상하면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조직의 어떠한 이제 조직 개편이라든지 내부 어떤 규정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특정 시기에 또 굉장히 바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월말 같은 경우에 아니면 이제 건보료를 내야 될 때 보면 네네. 인원이 폭증한단 말이에요. 그런 업무 상황들도 예측하면서 본인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일을 해야 더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들을 미리 예상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런 것들을 대처하는 이제 그러한 역량을 강조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뭐 별로 기대가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 변화에 대한 올바른 원인 분석으로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 성공하다. 노하우와 말 그대로 소재 요약을 조금 길게 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동아리 회장으로서 동아리 지원자 수의 감소를 예상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대처함으로써 지원자 수를 증가시켰다 경험했습니다. 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 좀 길죠? 길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제목과 지금 두 가지씩 문장 잘 썼는데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제거해 주는 거 이거 이따 각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문장 가운데 콤마 있잖아요. 문장을 중간에 한번 끊어줬잖아요. 자기가 봐도 좀 긴 거예요, 이거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최근 꾸준히 감소하는 동아리 홍보 SNS 조회수와 비슷한 성격의 학업 동아리가 신설됨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근거예요. 미래에 말 그대로 2학기 동아리 지원자가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자, 홍보 SNS가 조회수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성격의 학업 동아리가 신설됐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미래의 지원자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약간 조금 정교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스베이더 유튜브 조회수가 갑자기 좀 떨어져. 그 다음에 다른 채널에서 이런 취업과 관련된 다스베이더와 유사한 포맷을 가진 이제 프로그램이 런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 진짜 말 그대로 시청률이 더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정교하게 영향이 정말 있는 것이냐 그걸 검증하는 걸 구체적으로 썼었어야 되는데 우리 지원자는 이런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데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그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비 지원자들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그래서 대학생 2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해가지고 굉장히 잘했어요.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대학생 생활을 반영한 내행정 같은 잡지에서 동아리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대. 그게 굉장히 잘했어요. 이것도. 디테일하네요. 네, 그러니까 설문조사하고 객관적인 어떤 트렌드를 좀 조사하고 그리고 그 결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금 잘 썼어. 이 내용이 지금. 그래서 뽑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글 잘 썼는데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앞으로 발생할 문제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했던 경험이란 말이에요. 당시 상황을 기술하고 발생할 문제 상황을 예측한 이유. 당시 문제 상황, 발생할 문제 상황을 예측한 이유란 말이에요. 예측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하나로 이 두 개로 퉁쳤다라는 거, 전 이게 사실은 조금 무게중심을 줬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무게중심을 못 줬다라는 부분.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서술해서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럼 이게 글자 수가 이 인간아, 이 아저씨 또 시작했다. 이거 어떻게 더 담아내느냐.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중복되는 게 너무 많고 지금 제가 맘만 먹으면 이 안에서도 지금 줄일 수 있는 게 지금 천지란 말이에요. 그걸 좀 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걸 무게중심을 뒀다면 이거 되게 모범 자소서거든요. 네. 그게 빠졌다는 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강쌤의 평가를 들어봤는데 백수 씨는 또 작가적 관점에서는 눈에 띄는 문장이 좀 있었을까요? 잘 썼는데 굳이 흠을 잡자면 네. 아까부터 계속 거슬리는 저 콤마예요, 콤마. 그러니까 첫 문장 가운데 콤마 보이시죠? 예상하고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최근 네, 뭐뭐에 뭐뭐 따라. 하면 신설되면 따라 또 콤마 들어갔고 해결을 위해. 해결 위에 또 콤마 들어갔죠. 제가 세봤는데요. 9문장 중에 7문장에 콤마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콤마를 사용한 유형이 또 두 가지예요. 문장의 가운데에 콤마를 넣어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문장이 길다고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본인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고 실제로 길 수도 있거든요. 콤마를 한번 빼보시고 괜찮으면 그냥 콤마만 빼시고 뺐는데 너무 길다 싶으면 문장을 잘라야 돼요. 그 다음에 접속사 뒤에 항상 콤마를 붙이거든요. 네, 이후 얘는 필요 없으니까 결과. 다 지우시고 접속사도 같이 한번 지워보세요. 그랬을 때 지워도 어색하지 않은 접속사들이 있거든요. 콤마 7개에 접속사 몇 개 뺐다? 한 문장 나오죠. 분량적으로. 네, 이거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발생할 문제사항을 예측한 이유에 해당되는 그 문장. 우리 지원자는 최근 꾸준히 감소하는 동아리 홍보 SNS 조회수와 비슷한 성격의 학업 동아리가 신설됨에 따라 여기 앞에 플러스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정말 우리 동아리도 이게 신입사원이 아니라 신입생이 감소하겠구나. 그거에 대한 객관성, 그거 논리만 좀만 보완하는 문장 하나만 작성해 주신다면 퍼펙트합니다. 네, 그럼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더 지적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좀만 유념하셔서 좀만 정리만 좀 하면은 충분히 좋은 자소서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쌤은요? 일단 소제목과 두 갈식에서 어떻게 감소를 예상했는지 이게 이제 환경 변화의 대안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요걸 좀 더 디테일하게 노하우로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대내외적인 어떠한 요소를 감안함으로써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우리 지원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문제 상황을 예측한 것인지 그걸 좀 더 요약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좀 더 글을 읽을 때 감안하면서 읽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역대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네. 자소서를 만나다 보니까 빨리 이 기쁜 소식을 태진 학생한테 좀 들려주고 싶네요. 근데 이 정도 쓰면 본인도 좀 알지 않을까요? 그러려나요? 네, 그래도 강쌤이랑 백수 씨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자소서는 흔치 않았는데 오늘 전화 통화 기대가 됩니다.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태진 안녕하세요. 학생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또 자소서 또 다른 거 쓰고 있습니다. 아, 자소서 준비 중이시고요. 네, 네. 아, 그럼 저희 오늘 간단하게 자소서 쓰는데 방해되지 않게 저희 잠시만 전화 통화 한번 하도록 할 텐데 시간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태진 학생, 저는 작가 강백수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우려해 주신 거와 달리 네. 저도 그렇고 강쌤도 그렇고 태진 학생 자소서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아, 진짜요? 네, 특히 저희한테 이 글쓰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를 해 주신 것 치고는 네. 문장도 너무 깔끔하고 문장 길이도 괜찮고 글 구성도 좋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이렇게 군대에서 막 맨날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네. 너무 이제 딱딱하게 쓰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네. 네, 저는 다른 합격 자소서들 보면 되게 뭔가 읽기 좋고 뭔가 읽고 싶게 적었는데 저는 네. 뭔가 읽기 힘들고 조금 와닿지 않게 적는 것 같아서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군 생활도 하시고 또 그러시다 보니까 네. 제가 추측하건데 주변 분들한테 이제 노잼이다 소리를 좀 들으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사실 자소서는 이 재밌는 글쓰기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글쓰기 방식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변 친구들한테 편지를 쓴다거나 에세이를 쓰는 데는 좀 부적합할 수는 있어도
예. 자소서를 쓰기에는 아주 적당한 문체를 가지고 계셔서 네, 적어도 예. 자소서를 쓰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 내용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강쌤이랑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같은 내용을 쓰는데 조금 되게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걸 조금 더 뻔하지 않게 좀 쓰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스타 오디션에 나갔는데 네,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근데 되게 잘 불렀어. 예, 근데 심사위원이 이런 평가를 내릴 때가 있어요. 너무 잘하는데 이미 자기만의 방법이 명확해서 예, 조금 기성 가수들과 좀 너무 느낌이 비슷하다. 예, 그래서 신선함이 떨어진다. 이렇게 또 혹평을 하는 그런 심사위원들이 있거든요. 예, 약간 우리 지원자가 그런 느낌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 지원자는 100점 만점에 누가 보더라도 80점은 되는데 예, 그 80점의 벽을 넘기에는 대중적이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아까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습관이 들었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 지원자의 자소서는 90점 이상이야. 근데 문제는 평가자는 절대로 찬찬히 글을 읽질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딱 보고 쉽고 간결한 글이 최고의 글이라고 생각하거든, 평가자는. 예, 예, 근데 우리 지원자는 딱 이걸 뜯어보고 하면 좀 기가 막히게 영양지표들을 정교하게 다 반영을 해가지고 되게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 자, 결론을 내리면 자소서는 그냥 계속 이렇게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쓴다고 해서 평가자가 우리 지원자의 자소서를 불합격시키는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 지원자가 그래도 100점이 아닌 부분이 좀 아쉬울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소개서는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자소서 선수할 것도 아니고 우리 지원자가 저처럼 뭐 저 경쟁사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자소서는 이만큼 하면 됐고 예, 나머지 부분들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 지원하실 때 뭐 경력상, 경험상, 자격상, 뭐 교육상, 예, 뭐 이런 부분들 위주로 맞추시고 예, 필기랑 면접에 집중하시는 게 우리 지원자의 그 아까운 시간을 잘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민여이가 검증을 했으니까 예, 어디 가셔가지고 자기소개서 이거 강민여이가 검증한 거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주변에 이제 피드백을 좀 읽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 그런 것들은 항상 받아들이려고 하시고 예, 조금씩만 좀 쉽게 쓴다. 그런 마인드만 좀 가져주신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목소리도 그렇고 뭐 글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서류랑 그 다음에 필기 전형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얼른 합격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진 학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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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는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예, 예. 네, 마지막으로 나를 탈락시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상반기에 이제 다시 지원을 했는데, 그간 인턴 경험도 추가했고, 뭐 직업 교육상도 조금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선생님의 팁도 들어갔으니까 이번엔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저희도 이제 응원할 테니까요. 준비 네. 잘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좋은 소식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스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 지원자의 고민처럼 글을 좀 어렵게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많은 지표를 담아내기 때문에 이제 글자 수가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럴 때는 두 갈씩 문장을 아예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소제목의 의미만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쓰고 대신에 두 갈씩 문장을 날려버리셔서 중복되는 글자 수를 일단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비문을 좀 삭제하는 이제 그런 법을 이제 백수 씨가 좀 알려줬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최대한 그 문장의 의미는 유지하시되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한자식 표현을 많이 쓰시면서 좀 더 이렇게 풀어 쓰는 것보다도 정제된 그런 단어를 쓰시면 좀 더 간결 명확하게 평가자한테 좀 어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다스 3법칙까지 알아봤는데요. 태진 학생이 건보공단 작년 하반기 공채에 지원을 했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좀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필기 전형의 변화가 좀 있죠. 기존에 이제 봤던 필기 시험에다가 추가적으로 관련 이제 법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추가됐다라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원자들 더 힘들게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입사했을 때 필요한 지식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학습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지금 뭐 그 자기소개서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의 어떤 가이드라든지 뭐 첨삭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을 좀 준비하실 때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이렇게 뭔가 누군가의 글을 그대로 따라 쓰게 되면 그 건보 인사 담당자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 면접장에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준비된 답변, 대피라는 것들, 그 다음에 컨설팅 받은 내용들, 그냥 자기 것도 아닌데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모든 감점을 주고 있다. 그런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가이드들을 참고하시면서 자꾸 모든 가이드의 내용들을 다 반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내 걸로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꼭 보여주셔야 더 좋은 결과로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했다가 아쉽게 탈락한 윤태진 학생의 자소서를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부분 얘기해 볼까요? 네, 최근에 야구가 개막을 했는데요. 좋은 야구 선수를 보면은요, 믿을 수 없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을 수 없는 공을 잡고 그리고 스트라이크가 아닌 공을 쳐서 홈런을 만들고 이런 선수가 좋은 선수가 아니라 그냥 내 앞에 오는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송구를 잘 하고 스트라이크를 안정적으로 잘 때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좋은 선수거든요. 결국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진 학생은 재밌는 글쓰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재밌는 글쓰기는 화려한 플레이죠. 중요하지가 않아요. 반대로 태진 학생이랑 반대로 재미있는 글쓰기를 잘하는데 기본기를 신경 쓰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화려한 플레이는 기본기가 완전히 갖춰진 다음에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자기소개서 항목이 어려운 회사들은 쓰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네. 왜냐면 어차피 안 될 것 같거든. 그 다음에 서류 전형 합격 배수도 7배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명 중에 9명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9명일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 제일 아깝죠.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회사한테 넘겨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배포는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요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빠!